포스트 올림픽 블루라고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이라는 불안감을 토대로 계속 달리다가 피라미드처럼 결국엔 끝까지 남는 분들이 적어요. 끝까지 살아남는다 해서 심지어 올림픽 같은 데서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올림픽이 거의 끝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하면서 또 같이 힘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또 목표를 이루었을 때 열광을 하고 그동안에 노력했던 그 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런 분위기죠. 다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걸 우려할까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옥죄고 채찍질하고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은 만큼 굉장히 노력 중심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달성했을 때에 집중을 합니다. 언론을 봐도 달성한 분들 위주로 나오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달성하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목표를. 국가대표 자체가 목표인 분들도 있고 심지어 국가대표가 되고 또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포스트 올림픽 블루라고 하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내가 성적이 좋았어도 허탈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뮤지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큰 공연을 굉장히 잘 치른 이후에 허무감이 찾아오고 심지어 우울감이 아닌 우울증 증상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에 조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K-POP 가수가 되기 위한 연습생 과정인 분들을 국가 지원으로 정기적인 상담을 한 기간이 한 3년 정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K-POP이 앞으로도 점점 발전하겠지만 참 위험하다. 그 생각을 왜 했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흔히 수능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습생은 그거 이상으로 굉장히 좁은 사회에서 서로 경쟁을 계속해야 되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먹고 자는 그 패턴을 흐트러뜨리게끔 권유를 받아요. 조금 자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먹는 것도 조금 먹어야 된다, 몸매 유지해야 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쟁이라는 그 불안감을 토대로 계속 달리다가 피라미드처럼 결국에 끝까지 남는 분들이 적어요. 소수만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 낙오자가 된 느낌을 가지고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승자 효과라고 하죠. 뭔가를 달성하고 이기고 하면은 그때 경험한 그 짜릿함을 유지하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또 올림픽을 보면서 우승한 분들이 계속 우승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대단하다. 저도 물론 그러고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승자 효과가 있는 게 부각되고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느껴지는 그 좌절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패자 효과처럼 계속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이거는 운동뿐만이 아니고 음악 쪽, 뮤지션 분야만이 아니죠. 모든 분야에 걸쳐져 있고 흔한 예로 취직을 앞두고 면접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안 됐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가면 또 면접 때 더 떨리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SNS에서도 많이 돌고요. 심리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물론 맞는 얘기지만 일부의 시각일 뿐입니다. 반대쪽의 시각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적으로 반대쪽의 경험을 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한 번에 좌절, 실패 또는 몇 번의 좌절, 실패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그것을 계속 잘 다루고 그 감정을 잘 다루고 더 도전하고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데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림픽 끝나고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좋은 성적으로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약간 찬물 같은 느낌이 들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제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 욕구가 있어요. 한쪽은 의존의 욕구입니다. 유대감,
친밀감, 사랑, 서로 애착을 맺고 서로 연결이 되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의지하는 게 사람이고, 충분한 의존 기간을 거쳐야지만 점점 독립적인 인격체를 추구하게 되고요. 이것과는 반대로 독립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나의 혼자만의 영역,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주도적으로 내 주관대로 해 나아가고 싶은, 이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타협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게 인생의 과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두 가지 욕구가 중요한 만큼 이게 훼손될 때 굉장히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고,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게 됩니다. 의존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가 훼손되는 거는 바로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배척받는, 제외받는 느낌. 흔히 가정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불안이 올라올 때 이런 욕구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게 돼 있어요.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 이런 얘기를 내가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두려움, 내가 이 가족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 친밀감의 욕구, 유대감의 욕구가 훼손되는 그 두려움, 공포를 일으켜서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거죠. 반대쪽도 있습니다. 나만의 영역을 내가 가지고 싶고, 독립의 욕구.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전에 나의 존재가 존중되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존재감을 존중은커녕 억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그것을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내 존재가 너무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내담자로부터 들을 때 잘 듣고 계속 연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끊임없이 들었던, 나의 주변에 가족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뭐 이런 발언들이죠.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느낌. 그때 수치심을 굉장히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경험하기 싫어서 노력을 해요. 말 들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거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흔히 스파르타식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학생들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내담자로 똑같아요. 코치님들이 이 두 가지를 자극합니다. 너 그러면은 여기서 나가.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내 말 안 들을 거면은 이 무리에서 넌 나가. 굉장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역시 굉장한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고. 공포심은 그런 말로 인한 정서적인 공포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체벌까지도 요즘에 있어요. 종종 이슈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파르타식으로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공포심, 수치심을 자극하면서 원하는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 감정들을 다루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포기하게 되는 분들도 많고요. 끝까지 살아남는다 해서, 심지어 올림픽 같은 데서 충분한 보상, 목표를 달성했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나중에 굉장히 큰 허무감, 우울감이 찾아오고, 심지어 나한테 인생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나를 훈련시킨 코치진을 비난하기도 하고. 그게 어떤 윤리적인 잣대, 법적인 잣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심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 이런 감정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올림픽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은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찬물을 확 끼얹음을 당한 느낌이 드시는지, 아니면 내가 요즘 올림픽에서 으쌰으쌰 하는 거, 또 노력만이 답이구나, 이런 결론에 나도 모르게 이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면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고 항상 균형감을 가지려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 이런 수치심, 공포심 말고 그거를 달성할 힘이 나냐? 납니다. 그거를 많이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뿐, 사실 바람직한 진짜 원동력은 불안이나 공포 또는 수치심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에너지일 뿐, 결국에는 수치심을 계속 경험해야 되고 불안을 계속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탈진되고 소진되고 심리적으로 번아웃, 또 우울증 등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내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욕구 똑같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독립의 욕구,
나만의 존재감을 우선 가지는 그 부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내 자아가 견고해진다, 뭐 안정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을 주도하고 싶은 진짜 동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나만 알고 나한테만 집중하면 되냐? 역시 똑같이 균형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편이 있는 느낌, 나를 지지해주는 느낌을 계속 경험하는 것은 기본적인 친밀감의 욕구, 유대감의 욕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불안이 아닌 안심, 안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감을 경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가 편안해야지만 자발적인 의욕이 올라와요. 불안했을 때 올라오는 의욕은 진짜 자발적인 의욕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꺼질 의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욕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선순환을 일으키기도 해요. 자존감의 3요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 자기 효능감.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자기 조절감과 자기 안정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생각과 감정에 늘 집중할 수 있을 때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느낌을 받고 또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주변에 내 편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유대감이 있을 때 자기 안전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올림픽을 보면서 자칫 자기 효능감만, 내가 뭔가를 달성했었을 때, 성취를 했었을 때에 느껴지는 그 느낌만 계속 가지고 가려는 K 자존감에 빠질까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 같은 그 불안이 저를 자극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것은 감정일기죠. 감정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상황도 쓰게 되고 나의 생각도 쓰게 되고요. 하지만 그 상황과 생각 가운데 숨겨져 있는 나의 감정들도 적어보는 것을 우선 권유드리고요. 자기 안정감을 위해서는 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고립이 되거든요. 근데 고립되면 더 악순환이 돼요. 왜냐하면 안정감이 훼손돼서. 상처 안 받으려고 고립된 건데 고립되다 보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 편이 있는 느낌을 조금씩은 가져가야 해요. 아예 배척하고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상처받더라도 이런 유대감을 놓지 않는,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